네, 지금 화면에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 두 개를 띄워놨어요. 왼쪽이 원본이고요. 여러분 제출한 보고서고, 오른쪽이 제가 아침에 편집한 자료예요. 일단 첫 번째, 지난번에 제가 제목하고 이 목차 구분하라 그랬죠. 구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구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밑에 팀이랑 구성원이 들어가야 되죠. 요 표로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시간 없어서 못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목차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에 번호 들어가야 되죠. 그 번호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요가 있는데, 여기도 여백을 이렇게 많이 띄우는 게 아니죠. 조금 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여백 띄우는 거 다 잡았어요. 이거 샘플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1조 샘플을 드릴 테니까 다른 조도 이거 보고 수정들 하시라고. 그 다음에 1조에서 보게 되면 현실적 제한 조건 고려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적합한 센서를 활용한, 이 말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건 다음에 들어가야 되죠. 밑에 설계 쪽에서. 여기서는 전체적인 이 설계의 목적이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뭘 얻는다는 그거니까, 라즈베리 파이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이거 우리가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 넣을 필요는 없죠. 구태여. 그 부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효율적, 창의적, 효율적 문제 해결, 이게 맞죠, 이것은. 그 다음에 실용적 시스템 설계도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 제한 조건 고려해서. 현실적 제한 조건을 고려해서 실용적 시스템 설계라는 것은 사실 실용적 시스템도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적 제한 조건이나 설계 구성 요소를 통해서 뭘 우리가 분석한다 그랬죠? 요구사항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분석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그러는 것들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은 비현실적 제한 조건이나 설계 구성 요소를 통해서 효율적인 그 요구사항 분석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로 얻겠다랄지,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좀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수정 제가 해놓은 것이 초록색으로 일단 돼 있고, 일단 빨간 줄, 초록색 문장으로 고쳐놨어요. 그다음에 분석을 이렇게 했잖아요. 적용을 했고, 그러면 현실적 제한 조건의 하드웨어는 제가 라즈베리 파이 4에 대해서 이야기한 코멘트 단 게 없어요. 근데 또 들어갔죠? 센서하고 부품도 들어갔죠? 여기 들어갈 필요 없다고. 제가 추가적인 자료 드렸잖아요. 작성법에 대해서 김현주 학생이 수정해 처음 만들어 줬던 것들 컴퓨터에서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 내용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좀 고려를 해서 최소한 이제 실제 적용을 했잖아요. 적용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결국 뭐 어떻게 하겠다? 이 적용하는 부분에서 하드웨어 분석하고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조건들, 최소한의 것들을 추려내라 그랬죠. 여기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설계 구성 요소도 마찬가지. 그러면 세 번째 역량, 이거 잘했어요, 팀원들이. 그러니까 팀원들이 그래서 역량도 고려를 했죠. 고려하고, 이제 역량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적용이 있네요. 수준에 맞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겠다. 이건 맞는 이야기죠. 결국 팀원에 대한 역량 분석 및 적용해서 분석하고 역량에 대해서 지금 연동한 경험이 있고 API 연동한 경험이 있고, 근데 또 여기에는 또 뭐가 없어요?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죠. 문제 약점, 위크 포인트가 없잖아요. 강점하고 약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피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한 결과가 팀원의 기술 수준에 맞는 프로젝트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만 드러내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단점이 없으면 좋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복잡한 알고리즘 대신에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겠다. 이것도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그 개발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는 개발하겠다 제품 아이템을 선정하겠다는 것도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구사항 종합한 게 보면은 여인책 제한 조건, 설계 구성 요소 이렇게 따로 둘 게 아니라 통합해서 둬야 돼요. 조건들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발산 수렴할 때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그러한 기준들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제 선정을 했어요. 테마를 이렇게 정하시고 테마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내용하고 분석을 했는데 이게 주제죠. 사회환경 변화, 일상생활 이상. 테마가 주제가 이거죠. 그 다음에 사회환경 변화만 이야기를 했고 일상생활의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여기에 사전적 정의랄 적 있으면 두 가지 다 얘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의를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뭐에 대해서?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이죠. 그 통합을 해버렸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안 돼 있고 그렇게 했으면 그에 따라서 이 내용은 여기서 나올 내용이 아니거든요. 주제를 선정하는 거니까. 그럼 주제 중에 두 개 주제 중에 하나를 선정하니까 두 개 주제에 대한 것들이 정의를 했으니까 각각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발상적 사고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나온 것 중에 수렴을 했어요. 수렴을 해서 결국은 뭐가 돼? 주제가 하나가 선정이 됐죠. 이 수렴이 아이디어 도출도 안 맞는 이야기죠. 그죠? 주제 선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브레인 라이팅 기법을 쓰셨어요. 이 브레인 라이팅은 여기 여러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사고 기법은 맞는데 브레인 라이팅은 돌려야 돼요. 시트지를 가지고 팀원들이 한 사람이 각자 쓰고 그 한 줄 쓰면은 그 다음 아이디어를 한번 돌려가지고 그 다음 아이디어를 밑에 쓰는 거예요. 계속 몇 바퀴 돌리면서. 그래서 라이팅이에요. 종이에다 쓰는 거니까. 시트에 쓰는 거니까. 이 브레인스토밍하고는 또 틀리죠.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게 되면 서기가 뭐 해야 돼요? 기록하는 게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팅하고 브레인스토밍은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가. 근데 라이팅을 쓰는 이유는 있어요. 왜?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또는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앞 사람 거 보고 자기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고 앞에 거 두세 개를 섞어서 하나 만들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레인 라이팅이 좀 편할 수는 있어요. 브레인 스토밍보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브레인 라이팅을 썼다면 그런 내용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지금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브레인 스토밍 설명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봐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산된 주제가 아니죠. 이것은 기후변화, 항구 계절변화, 전기차 화재, 소음,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질병, 화재 문제 이런 쭉 이 발산적 사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산적 사고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서 분석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수렴은 했어. 화제 문제로. 근데 왜 화제 문제로 들어갔다라는 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 보면은 주제에 대한 선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럼 여기 주제죠. 근데 이건 아이디어거든요. 화제 문제는. 그다음에 아이디어 선정이 여기 밑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화제 이런 여기 뭐 사회환경 변화라고 만약 화제 문제가 된다면 사회환경 변화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줄여서 문제되는 것들 다시 이게 사실 여기 밑에 내려와야죠. 여기에 이 내용이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내용 이게 여기 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것 중에서 수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화제죠. 화제 문제죠. 그게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선정이 됐어요. 화제 문제로. 그 다음에 화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범위를 또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범위 설정하는 것은 좁혔어요. 좁혀서 했어요. 그래서 그 좁힌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쭉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야?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앞뒤가 좀 안 맞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놓여져야 할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여기서 최종 내에서 확장된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확장된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뭐였어요? 화제 감지 및 대화형 체프 시스템이 아이템이죠. 개발 아이템이죠. 개발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대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되는 기술들이 있다. 요구되는 기능이. 그게 이거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능 구현 방법을 보게 되면 구현 방법 또 이건 또 밑으로 내려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추진 배경이 먼저 나와야 되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지금 순서를 보게 되면 그럼 추진 배경하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제가 이걸 왜 써야 된다 그랬어요? 당위성이라고 그랬죠. 왜 이 아이템을 우리가 제안한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 꼭 이걸 개발해야 된다는 거, 이유를 알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배경일 수 있고, 필요성일 수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사들이 들어갈 수 있고, 더불어서 마지막 그런 거 끝나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존 제품하고 비교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기존 제품 비교죠. 근데 기존 제품의 비교인데 우리 제품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이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이야기할 내용이 여기서는 안 되죠. 기존 제품 비교 분석표잖아요. 타이틀이. 그럼 여기는 나온 뭐예요? 장단점이 나와 있어야 되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가격이 비싼 것도 단점이에요. 신뢰성 떨어진 것도 단점이에요. 그런 장단점이 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제가 써놨잖아요. 두 개의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제안했다는 거지. 우리가 제안한 아이템이 이런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한 거야. 그 내용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기에 들어있으면 이게 이제
요 밑에다 이제 제한 아이템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문제점, 이러한 것에 문제점이 여기서 기록이 되면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여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제한 시스템이죠. 그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설계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편의성 요소가 뭐예요? 이 편의성 요소는 비기능적 요소예요. 내용 보면은 기능적 요소하고 비기능적 요소를 잘 판단하세요. 기능적 요소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요구되는 기능이에요.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 요구되는 기능, 그게 기능적 요소예요. 비기능적 요소는 이 기능하고는 별개로 처리 속도나 데이터 보호나 해킹에 대비한다 할지, 예를 들어서 뭐 서버 운영할 때는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할지, 그런 같은 요소를 여기다 비기능적 요소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3학년 때 아마 배울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 요소와 비기능적 요소, 비기능적 요소는 또 나눠져요.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거 부분들 좀 정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비기능적 요소에 들어갈 요구사항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기능적 요구사항이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 요구사항은 시스템에 주어진 특정 입력에 대한 시스템이 산출하는 출력을 통해서 정의된다는 게 일반적인 정의예요. 이건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서비스, 그런 것들이 기능적 요구사항이에요. 일단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안, 편리성, 신뢰성, 효율성, 그다음에 양도 가능성, 보지, 유지 보수, 편리성, 호환성 이런 것들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써도 상관이 없는데 구태 여기서는 쓰실 분들은 여기에 작성하셔도 되는데 구태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먼저 필요했던 게 뭐였어요? 이 개발 환경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표로 제가 그랬죠. 크게 기능이 있고 기능 여거잖아요. 이게 기능이죠. 이게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기능에 대한 설명 여기 있죠. 그럼 여기 다음에 나와야 할 게 뭐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주요 기술하고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 주요 기술하고 개발 환경.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개발 환경에 그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눠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표로 정리해서 보는 게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그래서 이 하드웨어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눌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 이렇게 쓰지 말아 그랬잖아요, 제가. 기능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걸 쓰라 그랬죠. 개발 환경도 하드웨어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보라 했던 거고. 근데 그런 형태로 이게 작성이 되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하거든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백들이 너무 많이 띄어져 가지고 여백 다 수정했거든요. 보시면 표 내용도 다 바꿨어요. 아니 그 편집을 다시 했어요. 표 내부의 편집을. 근데 실제로 이게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한 거 표로 여기다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해드렸어요. 그럼 이게 이제 하드웨어 기능 중에 위에서 넘어왔으니까 하재 감지에
하드웨어는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설계를 할 때에 뭐 있었어요? 센서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판단해서 하는 게 하드웨어 기능 설계 쪽에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게 정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역할 분담들을 각각 하겠다. 뭐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정 보시면 그리고 요 폰트 보세요. 여기 폰트하고 여기 폰트들이 서로 틀리죠. 저 하나로 통일해놨잖아요. 이렇게. 폰트가 사이즈가 틀려요. 이 지금 표를 보게 되면 이 표에 들어있는 폰트 사이즈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로 통일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만들 때 이 부분 고려했을 때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왜 집어넣어? 빈 공간 넣을 필요 없잖아. 빈 칸. 다 수정했죠, 이렇게. 최종 결론이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최종 결론은 제가 못 봤어요. 여기까지 편집 못했어요. 여기까지 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근데 이거 작업원이라고 저도 상상도 못할 시간이 걸렸거든요. 보면서 바꾸느라고. 그다음 결론도 보시게 되면 결국은 결론은 뭐죠? 내가 뭘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술적 활용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 챗풋이지 이것은 챗풋에 대한 시장 조사지 요구 사항이지 이게 시장 조사 관련된 거지. 이 그러려면 여기 타이틀을 바꿔야죠. 만약 이걸 계속 쓰고자 싶으면 챗풋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응?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챗풋을 이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쓴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산업적, 경제적 기대효과, 환경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핵심이 챗풋이 아니에요. 무엇이 핵심이에요? 화재 감지예요. 화재 감지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챗봇을 이용한 거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챗봇을 설치 안 된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또 만약 넣는다면 뭐 기대 효과도 넣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1조 설계 제안서를 검토를 해드렸어요.